복남아, 또 신발이랑 얘기하니?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박복남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지금 제 눈앞에 놓인 낡은 집신 한 켤레가 너무나 많은 이야기를 쏟아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조선 영조 15년 경상도 안동에서 한 시진 떨어진 작은 마을. 이곳은 그저 평범한 시골 마을이었습니다. 논과 밭이 펼쳐져 있고 기와집 몇 채와 초가집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는 곳. 봄에는 개구리 소리가, 여름에는 매미 소리가, 가을에는 귀뚜라미 소리가, 겨울에는 바람 소리만이 가득한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 마을에 저 박복남이 살고 있었습니다. 7살. 글 한자 배운 적 없는 평범한 아이였습니다. 아버지는 신발 수선공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낡은 집신을 기워주고 가죽신을 손질해주며 근근히 생계를 이어가셨습니다. 어머니는 바느질과 빨래를 해주며 아버지를 도왔습니다. 우리 가족은 가난했습니다. 하루 세 끼를 제대로 먹지 못할 때가 많았고 겨울에는 추위에 떨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행복했습니다. 가족이 함께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저에게는 남들과 다른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신발이 보였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신발에 담긴 이야기가 보였습니다. 처음 그것을 깨달은 건 5살 때였습니다. 아버지 작업실에 놓인 한 켤레의 집신을 보았을 때였습니다. 그 집신은 겉으로 보기엔 평범했습니다. 조금 낡았고 밑창이 닳았고 여기저기 풀어진 곳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눈에는 다르게 보였습니다. 그 집신에서 붉은 기운이 뿜어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마치 피처럼 붉은 기운이. 그리고 집신 밑창에는 검은 흙이 잔뜩 묻어 있었는데 그 흙에서는 죽음의 냄새가 났습니다. 아버지, 이 신발 주인은 나쁜 사람이에요. 뭐라고? 이 신발에서 피 냄새가 나요. 그리고 검은 흙이 묻어 있어요. 아버지는 웃으며 제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복남아, 신발은 그냥 신발이야. 냄새가 날 리 없어. 하지만 저는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 그 집신의 주인이 살인을 저질러 관아에 잡혀갔습니다. 그때부터 사람들은 알기 시작했습니다. 박복남이라는 아이가 신발을 보고 사람을 읽는다는 것을. 복남아, 우리 사위 될 사람 신발 좀 봐줄래? 복남이, 이 신발 주인이 착한 사람인지 알 수 있겠니?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저를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신발이 들려주는 이야기를 그대로 전해줄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신발 도령이라 불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마을에서 가장 부자는 최진사였습니다. 최진사는 논밭을 합쳐 100마지기가 넘게 가지고 있었고 기와집만 3채나 되었습니다. 소작인만 해도 수십 명이었고 하인도 10명이 넘었습니다. 사람들은 최진사를 보면 모두 허리를 굽혔습니다. 힘 있는 사람 앞에서는 고개를 숙여야 했으니까요. 최진사 날이 오신다. 모두 비켜라. 하인들이 소리치면 장터의 사람들은 좌우로 흩어졌습니다. 최진사는 언제나 화려했습니다. 비단 도포에 갓을 쓰고 발에는 새까만 가죽신을 신고 있었습니다. 그 가죽신은 중국에서 수입한 것으로 한 켤레에 은자 30냥이나 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최진사가 싫었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최진사의 가죽신이 싫었습니다. 그 가죽신은 겉으로는 번쩍번쩍 빛났습니다. 윤이 나고 광택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제 눈에는 전혀 다르게 보였습니다. 그 가죽신 밑창에는 검은 흙이 두껍게 쌓여 있었습니다. 무덤의 흙이었습니다. 한두 개의 무덤이 아니었습니다. 수십 개의 무덤 흙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흙에서는 원혼들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살려주세요. 제 땅을 돌려주세요. 제 자식을 돌려주세요.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며 몸서리를 쳤습니다. 어느 날 장터에서 최진사를 마주쳤습니다. 모두 비켜라. 사람들이 좌우로 흩어졌습니다. 저도 비켜서려 했습니다. 하지만 최진사의 가죽신이 제 눈앞을 지나갈 때 저는 그만 참지 못하고 말을 뱉어버렸습니다. 쯧쯧. 작은 소리였지만 고요한 장터에서는 크게 울렸습니다. 최진사가 멈춰 섰습니다. 누가 혀를 찾느냐? 하인들이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저는 그냥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제가 찾습니다. 뭐? 이 꼬마가? 최진사가 저를 내려다봤습니다. 그의 눈빛은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감히 어린 것이 나를 보고 혀를 차다니. 이유가 무엇이냐? 신발이요. 신발? 나으리의 신발이 이상해요.
최 진사가 자신의 가죽신을 내려다봤습니다. 무엇이 이상하다는 것이냐? 신발은 멀쩡한데 속은 벌써 썩어 문드러졌어요. 장터가 술렁거렸습니다. 저 꼬마가 지금 뭐라고 한 거야? 최 진사님한테 대들고 있어. 최 진사의 얼굴이 붉게 변했습니다. 뭐라고? 그 신발 뒤축에 묻은 검은 흙? 무덤 흙이 아닌가요? 최 진사가 깜짝 놀라 발을 들어 뒤축을 확인했습니다. 물론 다른 사람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 눈에는 검은 흙이 가득했습니다. 헛소리 마라. 내 신발은 깨끗하다. 나으리 눈에는 안 보이겠지요. 하지만 신발은 알고 있어요. 나으리가 얼마나 많은 사람의 땅을 빼앗았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음으로 몰아넣었는지. 최 진사가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놈이 감히. 그는 손을 들어 저를 때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피하지 않고 최 진사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나으리 곧 그 신발 벗게 되실 겁니다. 옥에서는 신발을 못 신으니까요. 최 진사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너 이놈. 감히 나를 저주하느냐. 저주가 아니라 신발이 말해주는 겁니다. 신발은 거짓말을 못해요. 그때 누군가 제 앞을 막아섰습니다. 마을 이장이었습니다. 진사 나리 아이가 한 말입니다. 너그럽게 넘어가시지요. 미친 소리를 짓거리는 놈을 그냥 두고 볼 수 없다. 아이는 특별한 재주가 있사옵니다. 신발을 보고 사람을 읽는다 하옵니다. 무슨 헛소리냐. 신발을 보고 사람을 읽다니. 최 진사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좋다. 내가 옥에 간다고 했지? 두고 보자. 내가 옥에 가나 안 가나. 최 진사는 휘적휘적 가버렸습니다. 하지만 그의 가죽신은 여전히 검은 흙으로 범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흙은 점점 더 짙어지고 있었습니다. 최 진사가 가고 난 후 마을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 꼬마 큰일 났어. 최 진사가 가만 안 둘 텐데. 괜히 건드렸다가 우리 마을 전체가 피해를 볼지도 몰라. 어머니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저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복남아, 왜 그런 말을 한 거니? 신발이 말해줬어요, 어머니. 하지만 최 진사는 힘 있는 양반이야. 우리 같은 천민이 함부로 대들면 안 돼. 하지만 신발은 거짓말을 못해요. 어머니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내 아버지한테 혼나겠구나. 하지만 아버지는 화를 내지 않으셨습니다. 복남아, 내가 본 게 정말이냐? 네, 아버지. 그럼 어쩔 수 없지. 신발이 말해준 것을 숨길 수는 없으니까. 아버지는 제 편을 들어주셨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최 진사의 가죽신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그 검은 흙과 원혼들의 울음소리가. 내가 잘한 걸까? 의문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신발은 분명히 말하고 있었습니다. 최 진사의 죄를. 이틀이 지났습니다. 마을은 평온했습니다. 최 진사도 아무 일 없이 지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아무 일도 안 일어났잖아. 저 꼬마가 헛소리한 거야. 신발을 보고 사람을 읽는다니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저는 흔들렸습니다. 정말 내가 잘못 본 걸까? 하지만 셋째 날 아침. 마을의 관아의 포졸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최 진사는 어디 있느냐? 사람들이 놀라 나왔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포졸의 대장이 문서를 펼쳤습니다. 안동 부사의 명에 따라 최 진사를 체포하러 왔다. 무슨 제목입니까? 첫째, 과부 김씨의 논 30마지기를 강제로 빼앗은 죄.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둘째, 고아 박아무개의 집과 재산을 가로챈 죄. 셋째, 소작인 이 아무개를 매질하여 죽게 한 죄. 넷째, 빚을 갚지 못한 정 아무개를 강에 빠뜨려 죽인 죄. 죄목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10가지가 넘었습니다. 사람들은 경악했습니다. 세상에, 최 진사가 그런 짓을 했다고? 우리가 몰랐을 뿐이지 그동안 얼마나 많은 악행을 저질렀던 거야. 포졸들이 최 진사 댁으로 들이닥쳤습니다. 최 진사는 도망치려 했지만 결국 붙잡혔습니다. 이럴 수가. 나는 억울하다. 증거가 다 있소. 관하로 가시지. 최 진사는 끌려갔습니다. 그의 발에서 가죽신이 벗겨졌습니다. 그 순간 저는 봤습니다. 가죽신에 묻어있던 검은 흙이 사라지는 것을, 그리고 원혼들의 울음소리도 잦아드는 것을. 드디어 끝났구나.
사람들이 저를 찾았습니다. 복남이, 내 말이 맞았어. 정말 오게 갔어. 신기하다, 신기해. 마을 이장이 제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복남아, 내가 대단하구나. 신발을 보고 사람의 죄까지 알다니. 어머니가 저를 꼭 안았습니다. 복남아, 무섭지 않았니? 괜찮아요, 어머니. 신발이 진실을 말해줬으니까요. 그날 이후 저는 마을에서 유명해졌습니다. 신발 도령이라는 별명도 더욱 널리 퍼졌습니다. 최진사 사건이 있고 난 후 마을 사람들이 저를 찾아오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복남아, 우리 딸 시집 보낼 건데 신랑감 신발 좀 봐줄래? 복남이, 장사 시작하려는데 동업자 신발 좀 봐줘. 복남아, 이 사람이 빚을 갚을 사람인지 알 수 있겠니? 저는 하나하나 신발을 봐주었습니다. 신발은 많은 것을 말해주었습니다. 어떤 신발은 정직한 빛을 냈습니다. 그 주인은 믿을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신발은 탁한 기운을 풍겼습니다. 그 주인은 거짓말쟁이였습니다. 어떤 신발은 황금빛으로 빛났습니다. 그 주인은 앞으로 부자가 될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신발은 검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그 주인은 불운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신발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늦은 오후였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을 때 한 선비가 마을을 지나갔습니다. 선비의 옷은 남루했습니다. 도포는 여기저기 기워져 있었고 갓은 낡아서 태가 드러나 보였습니다. 그리고 발에 신은 집신은 거의 다 떨어져 있었습니다. 얼굴은 수척했고 눈빛은 피곤해 보였습니다. 등에 짊어진 보따리도 초라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거들떠 보지도 않았습니다. 또 거지 선비네. 과거 보러 가다가 돈 떨어진 모양이야. 저런 사람한테 밥 주면 안 돼. 버릇 나빠져. 사람들은 쓸쓸한 눈빛으로 선비를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저는 달랐습니다. 선비의 집신을 보는 순간 제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그 집신은 비록 낡고 떨어졌지만 믿을 수 없을 만큼 밝은 빛을 내고 있었습니다. 황금빛이었습니다. 아니, 황금빛보다 더 귀한 빛이었습니다. 집신 밑창을 보니 흙이 묻어 있었는데 그 흙은 전국 8도의 흙이었습니다.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경기도. 선비가 걸어온 길이 집신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길 위에는 책과 글씨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선비가 평생 공부한 학문의 흔적이었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집신 앞코였습니다. 집신 앞코가 위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하늘을 향해 올라가는 것처럼. 저는 직감했습니다. 이 사람은 범상치 않다. 저는 달려가 선비 앞을 막아섰습니다. 나으리. 선비가 멈춰 서서 저를 내려다봤습니다. 꼬마야, 왜 그러느냐? 잠시만요. 저는 땅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선비의 집신에 큰 절을 올렸습니다. 꼬마야, 이게 무슨 짓이냐? 선비가 놀라 저를 일으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계속 절을 올렸습니다. 나으리, 이 신발은 비록 헐었으나 장차 금방석에 오를 귀한 발을 품고 계십니다. 선비가 깜짝 놀라 말을 잃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저 꼬마가 또 시작이야. 거지 선비한테 무슨 금방석이래? 미쳤나 봐. 사람들이 웃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진지했습니다. 나으리, 3년 안에 큰 벼슬에 오르실 겁니다. 아니, 어쩌면 더 빨리 오실지도 모릅니다. 선비는 한참 동안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놀랐던 눈빛이 점점 진지해졌습니다. 아이야, 내 이름이 무엇이냐? 박복남이옵니다. 복남이. 참 좋은 이름이구나. 나는 이몽학이라 한다. 이몽학 나으리. 저는 그 이름을 마음속에 새겼습니다. 복남아, 내가 어찌 그런 것을 알았느냐? 신발이 말해줬습니다. 신발이? 예. 나으리의 집신이 빛나고 있어요. 앞으로 큰 인물이 되실 거예요. 이몽학 선비는 자신의 집신을 내려다봤습니다. 물론 그의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나는 이미 40이 넘었다. 과거는 여러 번 떨어졌고 이제는 집으로 돌아갈 노잣돈도 없구나. 하지만 신발은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이몽학 선비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고맙다, 복남아. 내 말이 맞기를 바라마. 꼭 맞을 거예요. 부디 훗날 저희 마을을 잊지 마소서. 잊지 않겠다. 선비는 제 머리를 쓰다듬고는 마을을 떠났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비웃었습니다. 저거지 선비가 벼슬을 한다고? 말도 안 돼.
복남이가 이번엔 틀렸어. 신발로 사람을 읽는다더니 이번엔 완전히 빗나갔네. 하지만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몽학 선비의 집신이 말해주었습니다. 그의 미래를. 3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10살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마을에 도둑이 들었을 때 저는 신발을 보고 범인을 찾아냈습니다. 이웃 마을에서 사람이 죽었을 때 저는 신발을 보고 살인자를 밝혀냈습니다. 어떤 처녀가 시집을 가려 할 때 저는 신랑감의 신발을 보고 좋은 사람이라고 말해주었습니다. 그들은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어떤 장사꾼이 거래를 하려 할 때 저는 상대방의 신발을 보고 사기꾼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 장사꾼은 큰 손해를 면했습니다. 제 소문은 점점 더 널리 퍼졌습니다. 이웃 마을은 물론이고 멀리 안동에서도 사람들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신발 도령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아이 신발 좀 봐주십시오. 이 사람이 믿을 만한지 알 수 있습니까? 저는 하나하나 성심껏 봐주었습니다. 아버지의 신발 수선 일도 도왔습니다. 어머니의 바느질도 거들었습니다. 우리 가족은 여전히 가난했지만 행복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봄날, 마을에 우렁찬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어사 출두야. 암행어사가 오신다. 사람들이 모두 밖으로 뛰쳐나왔습니다. 어사가 왜 우리 마을에? 무슨 일이 있는 건가? 저도 궁금해서 밖으로 나갔습니다. 말을 탄 관리가 마을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비단 관복을 입고 어사화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발에는 검은 비단신이 신겨져 있었습니다. 제 눈이 그 비단신을 보는 순간 심장이 뛰었습니다. 그 비단신에서는 황금빛이 났습니다. 그리고 그 빛은 제가 3년 전에 봤던 집신의 빛과 똑같았습니다. 설마. 어사가 말에서 내렸습니다. 그리고 갓을 벗었습니다. 이몽학 나으리. 저는 소리쳤습니다. 어사가 저를 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복남아, 나를 기억하느냐? 예, 물론입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저 어사가 누구야? 3년 전에 우리 마을을 지나간 거지 선비야. 뭐, 그 사람이? 세상에, 정말로 벼슬을 했어. 이몽학 어사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복남아, 내가 3년 전에 한 말을 기억하고 있다. 정말로 금방석에 앉게 되었구나. 축하드립니다, 나으리. 내 덕분이다. 내가 그때 해준 말이 나에게 큰 힘이 되었다. 어사는 제 손을 잡았습니다. 복남아, 너는 참으로 신기한 재주를 가졌구나. 과찬이십니다. 나와 함께 한양으로 가지 않겠느냐? 그 말에 마을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한양이요? 그렇다. 내 재주라면 많은 사람을 도울 수 있을 것이다. 사헌부에서 일하면 어떻겠느냐? 사헌부라면 나라의 법을 지키고 백성을 보호하는 곳이다. 내 능력이 필요하다. 저는 어머니를 돌아봤습니다.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복남아, 가거라. 내 재주를 세상에 펼쳐라. 하지만 어머니, 괜찮다. 엄마는 여기서 아버지와 잘 있을게. 내가 더 큰 곳에서 더 많은 사람을 도와주렴. 아버지도 제 어깨에 손을 얹으셨습니다. 복남아, 가거라. 그리고 신발이 말해주는 진실을 세상에 전하렴. 네, 아버지. 저는 부모님께 큰 절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이몽학 어사를 따라 한양으로 향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전속 나왔습니다. 복남아, 잘 가거라. 출세해서 돌아와. 우리를 잊지 마. 저는 뒤돌아보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새로운 세상이 시작되는구나. 한양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컸습니다. 거대한 성벽이 도시를 둘러싸고 있었고 수많은 기와집들이 즐비했습니다. 거리에는 사람들이 북적였습니다. 양반, 평민, 상인, 승려, 기생, 거지. 온갖 계층의 사람들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신발도 천차만별이었습니다. 비단신, 가죽신, 남학신, 집신, 심지어 맨발인 사람도 있었습니다. 제 눈에는 수많은 빛들이 보였습니다. 어떤 신발은 환하게 빛났습니다. 어떤 신발은 어둡게 그림자가 졌습니다. 어떤 신발은 황금빛이었습니다. 어떤 신발은 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이곳에는 정말 많은 이야기가 있구나. 이몽학 어사가 저를 사헌부로 데려갔습니다. 사헌부는 나라의 법을 감찰하고 관리들의 비리를 조사하는 곳이었습니다. 대감마님, 이 아이가 바로 제가 말씀드린 복남이옵니다. 사헌부 대감이 저를 보았습니다. 이 어린 것이? 예,
신발을 보고 사람을 읽는 특별한 능력을 가졌사옵니다. 대감이 관리들을 돌아보았습니다. 정말로 그런 능력이 있다고? 한번 시험해 보시지요. 한 관리가 나섰습니다. 여기 신발 한 켤레가 있다. 이 신발의 주인이 어떤 사람인지 맞춰보거라. 관리가 낡은 집신 한 켤레를 내밀었습니다. 저는 그 집신을 받아들었습니다.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그 집신에서는 강렬한 붉은 기운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피였습니다. 엄청난 양의 피가 집신을 적시고 있었습니다. 이 신발 주인은 사람을 죽였습니다. 관리들이 웅성거렸습니다. 하나가 아닙니다. 여러 명을 죽였어요. 몇 명이나? 저는 집신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핏자국이 겹겹이 쌓여 있었습니다. 적어도 10명은 넘을 것 같습니다. 관리들이 서로 얼굴을 마주봤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지금도 도망 중입니다. 어찌 아느냐? 신발 밑창이 계속 움직이고 있어요. 멈추지 않고 도망가고 있습니다. 사원부 대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다. 이 신발은 한 달 전 연쇄 살인범이 버리고 간 것이다. 정말로 연쇄 살인범이었습니까? 그렇다. 우리가 추적 중이다. 지금 전국에 수배령이 내려진 상태다. 대감이 저를 자세히 보았습니다. 대단하구나, 복남아. 어사의 말이 사실이었군.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너는 사원부에서 일하게 될 것이다. 미제 사건들의 증거물을 보고 범인을 찾는 일이다. 명을 받들겠사옵니다. 그날부터 저는 사원부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원부에서 일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여러 사건을 해결했습니다. 도둑질 사건, 사기 사건, 폭행 사건. 신발을 보면 범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영의정 대감 댁에서 금은 보화가 모두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사원부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이게 어찌 된 일이냐? 영의정 대감 댁에서 도둑이 들다니. 범인을 찾아라. 당장. 하지만 단서가 없었습니다. 현장에는 아무런 흔적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깔끔한 수법이라니. 내부인이 소행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누구를 의심해야 하지? 관리들이 머리를 싸맸습니다. 그때 이몽학 어사가 저를 불렀습니다. 복남아, 내가 한번 봐주겠느냐? 예, 나으리. 대감댁 사람들의 신발을 모두 가져와라. 관리들이 의아해했습니다. 신발을요? 그렇다. 복남이가 볼 것이다. 얼마 후 수십 켤레의 신발이 도착했습니다. 주인 대감의 비단신부터 시작해서 부인의 신발, 자녀들의 신발, 하인들의 집신까지. 저는 하나하나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대감의 비단신 마이너스 깨끗했습니다. 정직한 빛이 났습니다. 부인의 신발 마이너스 부드러운 빛이 났습니다.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자녀들의 신발 마이너스 순수한 빛이었습니다. 하인들의 집신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 둘, 셋. 대부분 평범했습니다. 그러다 한 집신에서 멈췄습니다. 이 신발입니다. 뭐가? 저는 그 집신을 들어 올렸습니다. 이 신발 밑창을 보세요. 관리들이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제 눈에는 금가루가 보입니다. 금가루? 예. 아주 미세한 금가루가 밑창에 묻어 있어요. 한 관리가 돋보기를 가져왔습니다. 자세히 보니 정말로 미세한 금가루가 묻어 있었습니다. 정말이네. 그리고 이 신발은 밤에만 움직였어요. 무슨 뜻이냐? 낮에는 가만히 있다가 밤만 되면 돌아다녔습니다. 특히 보름달이 뜨는 밤에. 보름달이 뜨는 밤. 어젯밤이 보름이었습니다. 관리들이 놀랐습니다. 이 신발의 주인이 누구냐? 대감댁 하인 김득이옵니다. 김득이가 불려왔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몰라요. 내 처소를 수색하겠다. 포졸들이 김득이의 방을 뒤졌습니다. 그리고 마루 밑에서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훔친 금은 보화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놈. 김득이는 결국 자백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했습니다. 왜 그런 짓을 했느냐? 돈이 필요했습니다. 어머니 병을 고치려면. 김득이는 울며 말했습니다. 사원부 대감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사정이 딱하긴 하지만 죄는 죄다. 김득이는 처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대감이 자비를 베풀어 그의 어머니 병을 고쳐주었습니다.
사람들은 다시 한번 제 능력에 감탄했습니다. 신발 도령이 또 사건을 해결했어. 정말 대단해. 하지만 저는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김득이의 집신에서 본 것은 단순히 범죄의 흔적만이 아니었습니다. 가난과 절망도 함께 보였기 때문입니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도 있구나.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신발은 단순히 선과 악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삶 전체를 보여준다는 것을. 여름이 왔습니다. 한양은 무더웠습니다. 밤에도 더위가 가시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밤 저는 한강 근처를 걷고 있었습니다. 달이 밝았습니다. 강물이 은빛으로 반짝였습니다. 그때 이상한 사람을 봤습니다. 강가에 서성이는 사내였습니다. 한밤중인데도 강가를 혼자 걷고 있었습니다. 저 사람은 누구지? 가까이 다가가 보니 더욱 이상했습니다. 무더운 여름밤인데 그 사내는 온몸이 젖어 있었습니다. 머리카락에서 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옷도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집신. 집신에서 물이 계속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냥 물이 아니었습니다. 검은 물이었습니다. 강물도 아니고 빗물도 아니었습니다. 저승의 물이었습니다. 제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저 사람은 사람이 아니야. 하지만 저는 용기를 냈습니다. 저기요, 아저씨. 사내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눈에는 빛이 없었습니다. 뭐냐, 꼬마야? 목소리도 이상했습니다. 마치 물속에서 말하는 것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아저씨 신발. 왜 물에 젖어 있어요? 사내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리고 신발 코가 왜 거꾸로 돌아가 있어요? 사내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너, 볼 수 있구나. 물속에 신발을 두고 오셨나 봐요. 이 녀석이. 사내가 저를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그 손은 창백하고 축축했습니다. 저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아저씨는 물귀신이죠? 어찌 알았느냐? 신발이 말해줬어요. 사내가 비웃었습니다. 그래, 나는 물귀신이다. 이 강에 빠져 죽은 원혼이지. 왜 여기 계세요? 저승으로 가셔야죠. 갈 수 없다. 왜요? 아직 한이 남아 있어. 대신 죽을 사람을 찾아야 해. 사내가 저를 노려봤습니다. 오늘 밤 내가 그 대신이 되어줄래? 저는 두려웠지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요. 저는 아직 할 일이 많아요. 하지만 나는 가야 한다. 사내가 달려들었습니다. 그 순간 어디선가 닭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꽃기호. 사내의 몸이 흐릿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벌써 새벽이. 아저씨, 원한을 풀고 저승으로 가세요. 사내가 저를 원망스럽게 쳐다봤습니다. 쉽게 말하는구나. 하지만 나는 갈 수 없다. 나를 물에 빠뜨린 자. 그 자를 용서할 수 없어. 누가 그랬는데요? 그 자의 이름은. 사내가 말하려는 순간 몸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남겨졌습니다. 강물은 여전히 흐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그 강물 속에 얼마나 많은 원혼이 잠들어 있는지를, 그리고 그들의 한이 얼마나 깊은지를. 다음 날 저는 사원부에 보고했습니다. 한강에서 물귀신을 봤습니다. 관리들이 놀랐습니다. 물귀신이라고? 예. 그 귀신은 누군가에게 죽임을 당해 물에 빠진 것 같습니다. 누가 죽였다고? 이름을 말하려다가 사라졌습니다. 사원부 대감이 명령했습니다. 한강 근처에서 익사 사건을 조사하라. 특히 의문의 익사 사건을. 조사 결과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최근 1년간 한강에서 익사한 사람이 20명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중 절반 이상이 의문의 익사였습니다. 이건 연쇄살인일지도 모른다. 누가 이런 짓을? 조사가 계속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범인이 잡혔습니다. 한강 근처에서 주점을 운영하는 자였습니다. 그는 술에 취한 손님들을 강에 밀어넣고 금품을 훔쳤습니다. 이놈. 범인은 처형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저는 다시 한강에 갔습니다. 물귀신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평화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고맙다, 아이야. 복수하셨나요? 그렇다. 그자가 벌을 받았다. 이제 저승으로 가시겠어요?
물귀신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제 한이 풀렸다. 그는 천천히 강물 속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사라졌습니다. 저는 그날 밤 깨달았습니다. 신발은 산 사람의 것만이 아니라는 것을, 죽은 자의 한도 신발에 남는다는 것을, 그리고 그 한을 풀어주는 것도 제 역할이라는 것을. 제 소문은 궁궐까지 퍼졌습니다. 사원부에 신기한 아이가 있다더냐? 예, 전하. 신발만 보고 사람을 읽는다 하옵니다. 과인도 한번 보고 싶구나. 왕께서 저를 불렀습니다. 저는 생전 처음 대궐에 들어갔습니다. 광화문을 지나 근정전으로 향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건물들과 화려한 장식들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눈에 들어온 것은 신발들이었습니다. 수많은 관리들의 신발이 보였습니다. 비단신, 가죽신, 관아. 각자의 욕심과 야망이 신발에 배어 있었습니다. 어떤 신발은 깨끗했습니다. 충신의 신발이었습니다. 어떤 신발은 검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간신의 신발이었습니다. 복나미를 들라 하여라. 왕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저는 어전으로 들어가 큰 절을 올렸습니다. 소인 박복남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고개를 들어라. 왕께서 저를 보셨습니다. 온화한 얼굴이었습니다. 참으로 어린 나이로구나. 10살이라 하였느냐? 예, 전하. 정말로 신발을 보고 사람을 알 수 있느냐? 신발은 거짓을 말하지 않사옵니다. 왕께서 흥미로워 하셨습니다. 그럼 이것을 보아라. 내관이 신발 한 켤레를 가져왔습니다. 화려한 비단신이었습니다. 금실로 술을 놓았고 옥으로 장식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신발을 받아들었습니다.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그 신발에서는 엄청난 살기가 뿜어져 나왔습니다. 피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아주 진한 피 냄새가. 그리고 신발 안쪽에는 글자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아니, 제 눈에만 보이는 글자였습니다. 영모. 두 글자가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전하.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말해보거라. 이 신발 주인은 영모를 꾸미고 있사옵니다. 어전이 술렁였습니다. 뭐라고? 관리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신발 안에 영모라는 글자가 선명히 보이옵니다. 그것뿐이냐? 저는 신발을 더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이 신발은 앞으로 많은 피를 밟을 것이옵니다. 선량한 사람들의 피를. 얼마나 많이? 수백 명. 아니, 어쩌면 수천 명이 될지도. 어전이 조용해졌습니다. 왕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 신발이 누구의 것인 줄 아느냐?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르옵니다, 전하. 왕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좌의정 민 대감의 것이니라. 제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좌의정. 왕의 최측근이자 가장 높은 신하였습니다. 전하, 정말입니까? 그렇다. 민 대감은 과인이 가장 신임하는 신하이니라. 하지만 신발은 내 말을 믿어야 하겠느냐? 아니면 과인이 평생 믿어온 신하를 믿어야 하겠느냐?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전하, 신발은 거짓을 말하지 않사옵니다. 왕은 한참을 고민하셨습니다. 물러가 있거라. 내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 저는 어전을 물러났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왕께서 제 말을 믿으실까?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좌의정의 비단신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신발 안에 숨겨진 밀서도 보였습니다. 제 눈에만 보이는 밀서. 거기에는 영모의 계획이 상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보름달이 뜨는 밤 경복궁을 습격한다. 군사는 3,000명. 내응하는 자는 내관 김아무개. 모든 것이 자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침상에서 일어났습니다. 이걸 왕께 알려야 해. 하지만 밤중에 어찌 입궐합니까? 저는 이몽학 어사의 처소로 달려갔습니다. 나으리, 나으리. 누구냐? 복남이냐? 어사가 문을 열었습니다. 무슨 일이냐? 나으리, 큰일 났습니다. 저는 낮에 본 것을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어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영모라고? 예. 보름달이 뜨는 밤에 거사를 일으킬 것입니다. 보름달이 뜨는 밤이라면. 어사가 달력을 확인했습니다. 사흘 후가 보름이다. 그렇습니다. 당장 입궐해야겠다. 어사는 저를 데리고 궁궐로 달려갔습니다. 한밤중이었지만 긴급 상황이었습니다. 왕께서 저희를 접견하셨습니다.
한밤중에 무슨 일이냐? 전하, 복남이가 영모의 날짜를 알아냈사옵니다. 왕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말해보아라. 사흘 후 보름달이 뜨는 밤이 옵니다. 확실하냐? 신발의 밀서가 보였사옵니다. 왕은 더 이상 망설이지 않으셨습니다. 금군을 풀어라. 좌의정 덱을 수색하라. 예, 전하. 그날 밤 금군이 좌의정 덱을 급습했습니다. 저도 함께 갔습니다. 좌의정은 자고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냐? 한밤중에 영모의 증거를 찾으러 왔소. 영모? 무슨 헛소리냐? 하지만 수색 결과 증거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무기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군사 명단이 발견되었습니다. 거사 계획서도 나왔습니다. 모든 것이 신발에서 본 것과 똑같았습니다. 이럴 수가. 좌의정은 창백해졌습니다. 민대감 어찌 이럴 수 있소. 나는. 좌의정은 더 이상 변명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체포되었습니다. 함께 영모를 꾸민 자들도 모두 잡혔습니다. 영모는 사전에 막혔습니다. 왕은 저를 불렀습니다. 복남아, 내가 과인의 목숨을 구했구나. 황공하옵니다, 전하. 내가 아니었다면 과인은 영모의 칼에 쓰러졌을 것이다. 신발이 말해준 것 뿐이옵니다. 왕께서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고맙다, 복남아. 전하, 내게 큰 상을 내리고 싶구나. 무엇을 원하느냐?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전하, 소인이 원하는 것은 하나뿐이옵니다. 말해보아라. 고향에 계신 부모님을 뵙고 싶사옵니다. 왕께서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효자로구나. 좋다. 너에게 벼슬을 내리고 부모님을 모시고 올 수 있도록 하겠다. 감사하옵니다, 전하. 저는 왕의 명을 받들어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3년 만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10살이 아니라 13살이 되었습니다. 왕께서 내려주신 관복을 입고 비단신을 신고 있었습니다. 마을이 보였습니다. 변한 것도 있고 변하지 않은 것도 있었습니다. 복남이다. 복남이가 돌아왔다. 마을 사람들이 달려 나왔습니다. 신발 도령이 돌아왔어. 이제는 벼슬아치가 되었네. 저는 부모님 댁으로 달려갔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복남아.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저를 안았습니다. 아버지도 제 어깨를 토닥이셨습니다. 잘 컸구나, 복남아. 예, 아버지. 한양에서 고생 많았지? 아닙니다. 제 재주를 쓸 곳이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그날 밤 가족들이 함께 모여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저는 한양에서 있었던 일들을 들려드렸습니다. 부모님은 자랑스러워 하셨습니다. 복남아, 왕께서 부모님을 한양으로 모시고 오라 하셨습니다. 우리를? 예. 제가 한양에서 부모님을 모시고 살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어머니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맙구나, 복남아. 무슨 말씀을요? 당연한 일입니다.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곳이 좋구나. 예? 우리는 평생 이 마을에서 살았다. 한양은 너무 크고 복잡할 것 같다. 하지만 어머니도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복남아, 우리는 여기서 살게. 내가 가끔 놀러 오면 되잖니? 어머니, 대신 너는 한양에서 내 일을 열심히 해라. 많은 사람을 도와주렴. 저는 부모님의 뜻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 후 다시 한양으로 돌아갔습니다. 한양으로 돌아온 저는 계속 왕을 보좌했습니다. 의문의 사건들을 해결하고 간신들을 가려내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왕께서 저를 불렀습니다. 복남아. 예, 전하. 왕께서 잠시 망설이시더니 물었습니다. 과인의 신발을 본 적이 있느냐? 제 심장이 뛰었습니다. 사실 왕의 신발을 여러 번 봤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무언가를 봤습니다. 있사옵니다, 전하. 무엇이 보였느냐?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진실을 말해야 할까? 아니면 왕의 마음을 편하게 해드려야 할까? 복남아, 솔직히 말해도 된다. 과인은 진실이 듣고 싶다. 왕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저는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전하의 신발은 점점 무거워지고 있사옵니다. 무겁다고? 예. 백성들의 아픔이 전하의 신발에 쌓이고 있사옵니다. 왕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리고 피도 보이옵니다. 피? 전쟁이 피옵니다. 왕이 깜짝 놀라셨습니다. 전쟁이라고?
아직 일어나지 않았지만 앞으로 일어날 전쟁의 피가 보이옵니다. 왕은 한참 동안 침묵하셨습니다. 더 말해보거라. 하지만 말해도 된다. 전하의 신발에는 빛도 있사옵니다. 빛? 예.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이 빛으로 보이옵니다. 그 빛이 피를 씻어낼 것이옵니다. 왕께서 깊은 한숨을 쉬셨습니다. 내 말이 맞구나. 과인은 요즘 북쪽 오랑캐와의 전쟁을 걱정하고 있었다. 전하. 하지만 내가 빛을 봤다니 안심이 되는구나. 과인이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만 잃지 않으면 되겠지. 그러하옵니다, 전하. 그 마음만 있으시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내실 수 있사옵니다. 왕께서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복남아, 내가 과인의 신발을 계속 지켜봐 주겠느냐? 과인이 올바른 길을 걷고 있는지 명을 받들겠사옵니다, 전하. 10년이 또 흘렀습니다. 저는 23살이 되었습니다. 왕의 측근으로 일하며 수많은 사건을 해결했습니다. 그동안 본 신발만 해도 수천 켤레가 넘었습니다. 깨끗한 신발도 있었고 더러운 신발도 있었습니다. 빛나는 신발도 있었고 어두운 신발도 있었습니다. 행복한 신발도 있었고 슬픈 신발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신발은 단순히 발을 보호하는 물건이 아니라는 것을, 신발은 그 사람의 인생 그 자체라는 것을, 어디를 걸어왔고 어디를 걸어갈 것인지, 무엇을 밟았고 무엇을 향해 가는지, 어떤 마음으로 걸었고 어떤 꿈을 꾸며 걷는지, 모든 것이 신발에 담겨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는 한양거리를 걷다가 한 아이를 봤습니다. 7살쯤 되어 보이는 아이였습니다. 그 아이가 지나가는 사람들의 신발을 유심히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아이도 저와 같은 능력을 가졌다는 것을. 꼬마야. 저는 아이에게 다가갔습니다. 아이가 놀란 눈으로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신발이 보이니? 아이가 깜짝 놀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떻게 아셨어요? 나도 내 나이 때 그랬거든. 정말요? 아이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래. 신발이 말을 걸지? 네. 근데 무서워요. 이상한 것들이 너무 많이 보여요. 저는 아이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무서워할 필요 없어. 그건 특별한 선물이야. 선물이요? 그래. 그 능력으로 많은 사람을 도울 수 있어. 나처럼. 아이가 저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아저씨도 신발이 보여요? 그렇지. 지금도 보여. 정말요? 그럼 제 신발은 어때요? 저는 아이의 집신을 봤습니다. 낡았지만 깨끗한 집신이었습니다. 그리고 희미하게 빛이 나고 있었습니다. 내 신발은 빛나고 있어. 빛나요? 그래. 순수하고 착한 마음이 빛으로 보여. 아이가 신기해하며 자신의 집신을 내려다봤습니다. 아저씨, 저도 아저씨처럼 될 수 있을까요? 물론이지. 하지만 한 가지 약속해. 뭔데요? 내 능력을 선한 일에만 쓰겠다고. 아이가 힘차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약속할게요. 저는 아이에게 제 이름을 알려주었습니다. 나는 박복남이야. 사원부에서 일하고 있어. 언제든지 찾아와. 박복남. 신발 도령. 아이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소문으로 들었어요. 정말 신발 도령이세요? 그렇게 부르는 사람들도 있지. 와, 진짜예요?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제 뒤를 이을 사람이 생긴 것 같았습니다. 세월은 빠르게 흘렀습니다. 저는 50살이 되었습니다. 머리에는 흰머리가 반이나 섞였고 얼굴에는 주름이 깊게 패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신발을 보는 능력은 남아 있었습니다. 어쩌면 나이가 들수록 더 선명하게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왕께서 저를 불렀습니다. 왕도 이제 늙으셨습니다. 한때 강건하셨던 몸은 쇠약해지셨고 목소리도 힘이 없었습니다. 복남아. 예, 전하. 과인의 신발이 이제 어떻게 보이느냐? 저는 왕의 신발을 봤습니다. 예전처럼 무겁지 않았습니다. 피도 대부분 씻겨 있었습니다. 전쟁은 일어났지만 왕께서 현명하게 대처하셔서 큰 피해 없이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왕의 신발에는 환한 빛이 가득했습니다. 전하의 신발은 이제 빛으로 가득하옵니다. 그런가? 예. 평생 백성을 사랑하신 마음이 빛이 되어서 사옵니다. 왕께서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고맙구나, 복남아. 내가 과인의 곁에 있어 다행이었다.
황공하옵니다. 전하. 내 덕분에 과인은 올바른 길을 걸을 수 있었다. 전하께서 원래 올바르셨사옵니다. 소인은 그저 확인해 드렸을 뿐이옵니다. 아니다. 내가 없었다면 과인은 길을 잃었을 것이다. 왕께서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이제 과인도 얼마 남지 않은 것 같구나. 전하. 괜찮다. 과인은 후회 없이 살았다. 전하께서는 훌륭한 왕이셔사옵니다. 내 말을 믿겠다. 그날 밤 왕께서 돌아가셨습니다. 평화로운 임종이었습니다. 저는 왕의 장례식에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왕의 신발을 마지막으로 봤습니다. 신발은 여전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잘 가십시오, 전하. 왕이 돌아가신 후 저는 사원부에서 물러났습니다. 평생 신발을 보며 살았습니다. 이제는 쉴 때가 된 것 같았습니다. 저는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부모님은 이미 돌아가셨습니다. 하지만 마을은 여전히 저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신발 도령이 돌아왔어. 복남 어르신이 오셨다. 저는 마을에 작은 집을 짓고 조용히 살았습니다. 가끔 사람들이 찾아와 신발을 봐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기꺼이 봐주었습니다. 어느 날 밤 저는 제 신발을 봤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제 신발을 제대로 본 것이었습니다. 낡은 집신이었습니다. 한양에서 신던 비단신은 벗어버리고 다시 집신을 신고 있었습니다. 그 집신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신발은 낡았지만 깨끗했습니다. 여기저기 다녀온 흔적이 있었지만 더러운 곳은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빛이었습니다. 제 집신에서 희미한 빛이 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니 분명한 빛이었습니다. 황금빛도 아니고 은빛도 아니었습니다. 따뜻한 빛이었습니다. 봄날 햇살 같은 빛. 나도 빛나고 있구나.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평생 남의 신발만 보다가 제 신발을 보니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나는 잘 살았구나. 신발이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제가 올바른 길을 걸어왔다고.